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가장 큰 단어를 배울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구를 표현하는 전 세계, 세상, 아니면 하늘, 땅, 바다 이런 엄청나게 사이즈가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도 역시나 쉽고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WORLD 라고 되어 있는 world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요. WORLD 라고 써 있는데요. R이랑 L이 같이 오는 경우가 단어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제가 처음 파닉스 가르쳐 드렸을 때 R이랑 L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다만 R은 발음이 날 때요. 혀가 입천장을 쓱 이렇게 입천장을 훑지 않고 나는 거고요. L 발음은요. 혀가 앞에 입천장을 툭 칩니다. 르 해서 르고요. R 발음은요. 해서 자, 입천장을 닿지 않는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들릴 땐 소리가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요. 르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났었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같이 나와 버리니까 사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world.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이따 발음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 세상이라는 걸 말하는 world란 단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가장 유명한 거는 제가 밑에 써놨지만 월드컵. 이게 가장 유명해요. 월드컵이 뭐죠? 4년마다 열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나라들을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얘들이 예선전을 해요. 그 중에서 자격이 주어진 32개 국가만 출전을 해서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를 가리는 게 월드컵이죠. 올림픽보다도 월드컵은 축구 하나만 해도 월드컵이 사실 전 세계인한테는 더 큰 축제고 돈도 더 많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4강 신났으면서 난리 났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을 경기장 가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꼭 되면 언젠가 월드컵을 한번 꼭 봐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에 들어가는 단어가 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라는 말 정말 많이 썼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발음을 좀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쓰는 월드보다는요. 그냥 워라고요. 을드 이렇게 세 글자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월드보다는요. 을드라고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월드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제가 발음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world. 한층 더 낫지 않으세요? 월드보다는요. world. world까지는 아니더라도 world.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월드에 가깝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밑에다 몇 개 좀 더 써놨는데요. 월드 쉽게 외우시라고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KBS 월드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해외에 나가면 한국 방송이 되게 보고 싶죠.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든 다시 보기 하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 없었을 때는요. 해외에 나가면 KBS 월드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어딘가 돌리면 그래서 KBS에서 전 세계로 방송을 송출해주는 그게 있어서 그 KBS 월드가 이제 KBS의 전 세계로 송출해주는 세계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월드비전이라는 게 있죠. 월드비전 전 세계의 아동들 구호해주는 단체 월드비전이라는 것도 유명한 게 있고요. 또 우리 제일 유명한 건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거기에 들어가는 월드들이 다 우리가 쓴 월드고요.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월드들이 축구하는 월드컵에서의 월드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뜻이라고 쓰인 거로 보시면 되고요. 롯데 월드 같은 거는요. 나라들이 모여있는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전체 세상 월드라고 우리가 했을 때 지구에 있는 나라들도 의미하지만 아니면 전 세상을 얘기할 때도 월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는 세상으로 좀 쓰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월드 자주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예요. 월드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요. SKY라고 쓰여 있고요. 이 역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Sky, sky, sky. 네, 좋습니다. 우리가 sky라고 쓰는 그 단어,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sky라고 읽는데요. 이 sky도 정말 많이 쓰이죠.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이 엄청 인기리에 끝났는데 그 스카이 캐슬 S 인 스카이도 이제 저 스카이고 우리가 사실은 스카이라는 단어를 하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만 한글에서 스카이라고 되게 많이 써요. SKY라고 해서 어떨 때 쓰죠? 예. 이게 하늘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탑3 제일 좋은 세계 학교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S는 어디냐면요.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영어 명칭은요. 서울 National University입니다. 그 University는요. 대학교라는 뜻이고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National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립이죠. 그 서울대 정식 명칭이 서울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서울 National University 하면 서울대학교. K는요. 네, 고려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는요. Korea University라고 씁니다. 영어로요. 그러니까 한국대학교 외국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 대학교 Korea University가 고려대학교예요. 그리고 Y는요. 다 아시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니까요. 연세대학교 말하는 거고요. Yonsei University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요. SKY에서 Sky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스카이 대학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카이라고는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쓰니까요. 이 스카이가 하늘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그냥 사회생활 할 때 스카이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의미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LANT라고 쓰여 있고요. 어떻게 읽냐면요. land라고 읽어요. 이건 정말 발음 규칙 그대로 드 해서 land에서 발음 규칙 정확히 따르는 아주 쉬운 단어고요. 이 land라는 게 이것도 이제 뭘까요? 하늘에 쓰니까 그 다음엔 땅이죠. 땅이고요. 이게 랜드가 이제 육지, 땅.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바다가 한 70%라 그러고요. 땅이 30% 정도 되죠. 그 이제 땅, 육지 이런 걸 말할 때는 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랜드가 땅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착륙하는 걸 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타면은 랜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진 ing를 랜드 뒤에다 덧붙이면요. 랜딩이라고 읽히고요. 이 랜딩은요. 착륙하는 중, 착륙하다 이런 뜻으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뭐 이제 뭐 랜딩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랜딩. 저거 랜딩 이렇게 얘기해요. 랜딩 할 때 뭐 창문 다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등받이 세워주시고요. 이런 말 합니다. 랜딩이 착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착륙이란 뜻과 더불어서 육지와 땅으로도 널리 쓰인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and.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단어는요. 랜드 좀 설명 안 드린 게 있다. 랜드 어디서 제일 많이 쓸까요? 랜드라는 말만 쓰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에버랜드 아시죠? 옛날 때 자연농원 옛날 때 자연농원이었던 게 지금 에버랜드가 돼 있는데 그 에버랜드가 에버랜드에 쓰이는 랜드 그 랜드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OCEAN이라고 해서 어떻게 읽냐면요. ocean이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ocean 제가 세 번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 오션이라고 하는 게요. 그 바다를 뜻해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뜻한 단어가 오션 말고도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실생활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 자꾸 제가 놀이공원 얘기하는데 오션 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TV 광고에서 뭐 핫해 하면서 오션 월드 해서 물놀이 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물놀이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들이 여기 다 있네요. 오션 월드. 오션 바다 월드는요. 세상. 바다 세상이에요. 물놀이 하는 곳을 오션 월드라고 하고요. 제가 요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에 SEA라고 해서 또 바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sea.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씨, 아우씨 할 때 그냥 C 그거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S 발음이 C 이렇게 C 이 정도로 나야 돼서 그거 좀 유념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사실 바다라고 알고 있는 단어는 SEA, C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C 뒤에다가 FOOD라고 하는 food라는 단어 붙이면 어떻게 되죠? seafood가 되죠. seafood. 네, 무슨 뜻이죠? 바다 음식, 해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seafood 파는 식당은 seafood restaurant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푸드 레스토랑, 뭐 시푸드 어쩌고 시푸드 이런 거 seafood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바다라는 거는 sea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바다를 뜻하는 건 ocean. 그 다음에는요, sea. 예, 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선생님,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가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ocean과 sea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바다라는 건 그냥 바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미국에서는 ocean과 sea가 조금 다른 뜻으로 쓰여요. 뭐냐면요, ocean은요, 바다긴 바다인데요, 대양, 예, 대양. 엄청 큰 바다를 얘기할 때 ocean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요, sea는요, 좀 작은 바다. 예, 예를 들면 동해, 서해, 남해 같은 것들은 좀 작은 바다죠. 근데 태평양 같은 바다는 어떻죠? 엄청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씁니다. 5대양 5개의 큰 바다, 6대주 6개의 큰 땅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양이라고 하는 이 대양들에다가는 오션이라는 말을 써요. 5대양 뭐뭐 있죠? 태평양, 예,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있는 게 태평양,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사이에 있는 거, 예,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이라고 있어요. 인도랑 저기 이제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샥 다 그쪽에 있는 인도양. 그 다음에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북쪽, 남쪽에 있는 바다들 해서 5대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자, 먼저 East Sea라고 쓰여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East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East라는 게요,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Sea는요, 동쪽 바다. 예, 동쪽 바다가 어디죠?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안. 예, 동해를 동쪽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제가 구글 맵에서 다운 받은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자,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East Sea라고 해요. 그 동해는 작은 바다다 보니까 Sea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평양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스트 C가 이게 문제가 많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트 C가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냐면, 예, 저걸 전 세계에서 어떤 바다라고 이름을 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저거를 어떻게 쓰냐면 Japan Sea라고 써요. Japan Sea 맞나요? 네, Japan Sea라고 아마 쓸 거예요. Sea of Japan 내지는 Japan Sea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저쪽 바다를 봤을 때 일본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저기는 East Sea다, 동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선 저게 동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ea of Japan이라고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데들 보면 Sea of Japan이라고 써 있는 세계 지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적어가지고 이제 뭐 어디서는 저걸 일본해라고 쓴다, 어디선 동해라고 쓴다 해서 늘 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를 동해라고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 독도가 있잖아요. 예, 동해에 독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굉장히 민감한 곳이 이제 이스트 C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스트 C가 동해니까 서쪽은 웨스트라고 해요. 웨스트 C 하면 서해가 되는 거예요. 자, 태평양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바다가 넓은데 태평양 글씨가 어디 써 있었냐면, 예, 바다라고 보이는데 저 오른쪽 하단에는 아마 여러분들 글씨 안 보이실 거예요. 저기 하와이가 있어요. 예. 하와이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써 있고요. 정확히 지도에는요, North Pacific Ocean이라고 써 있습니다. North는요, 북쪽이란 뜻인데요. 제가 그 North란 단어 빼고 위에다가 PACIFIC라고 해서 Pacific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태평양은요, Pacific Ocean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Pacific Ocean, Pacific Ocean, Pacific Ocean.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Pacific Ocean 하면 태평양, 큰 바다기 때문에 Pacific Sea라고 안 하고 Pacific Ocean이라고 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태평양이라고 한 이유는요, 남태평양이 있어요. 예, 남반구에 남쪽 호주 뭐 저쪽으로 쭉 이제 그 북태평양 밑으로 하와이 밑으로 쭉 가면 바다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남태평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복습을 해보자면 오늘은 단어들이 정말 널리 쓰이는 단어들을 좀 배웠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른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처음에 배웠던 거 세계의 세상을 뜻하는 단어요. world 라고 하고요. 하늘을 뜻하는 단어 sky, 그 다음에 땅을 뜻하는 단어요. 착륙하다 land, 그 다음에는 바다를 뜻하는 단어 두 개 배웠습니다. 큰 바다 ocean, 작은 바다요. sea라고 배웠습니다. 자, ocean이랑 sea 다 외우기 힘드시면요. 바다는 그냥 sea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